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부서들도 있고 명칭이 바뀌는 부서들도 많은데 울산시는 시민 안정과 민선 8기 공약 추진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용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시민 안전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시민 안전실 내의 재난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또 남부소방서의 주야간 재난지휘전담부서인 현장 대응단을 신설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의 재난 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을 단계별이 아닌 기능별로 대응하고자 이번에 조직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세분화하여 개편하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추진을 위해 공약 추진단이 신설됩니다. 행정지원팀과 공약 추진팀, 기업 현장 지원팀으로 구성됩니다. 울산시는 S-오일과 현대차 등의 투자 유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인력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현재 5개과 21개 팀인 행정국이 4개과 20개 팀 체제로 바뀝니다. 유사하거나 중복 기능이 있는 민원 봉사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폐합시킵니다. 이와 함께 전국체전기획단이 체육대회 지원단으로 인재교육과가 인재육성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소방 역시 관할 지역을 반영해 온산소방서가 남울주소방서로, 울주소방서가 서울주소방서로 이름이 바뀝니다. 5급 관리자직이 25개와 6급 이하 45개 직렬이 복수 직렬로 확대됩니다. 기술직, 딱 정해진 자리를 행정직도 가서 일을 하고 또 행정직 자리에 기술직이 와서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조금 조직이 유연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원 증감 없이 추진되며 공무원 수는 3,46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울산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오늘 울산대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장소가 문수체육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울산시는 당초 울산대공원 남문광장과 SK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장소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 프로그램도 실내에서 진행이 가능한 마술쇼와 K-팝,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이 진행되고 고래를 주제로 한 놀이터와 가상현실, 과학 등 다양한 체험 공간들이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각 구군에서도 야외에서 열 예정이었던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하고 모두 실내 행사로 변경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아동 관련 예산으로 1조 594억 원을 투입합니다. 울산시의 올해 아동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중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4.5%, 458억 원이 증가한 겁니다. 보건과 사회 서비스에 4,182억 원, 교육환경 분야에 2,451억 원, 주거환경 분야 2,261억 원 순으로 편성됐습니다. 울산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 친화도시 인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어제 동천체육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전국 시도체육회와 시도교육청, 회원 종목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체전 준비 상황 보고회에 이어 토너먼트 종목 대진 추첨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소년체전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18,4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며 울산시에서는 886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36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어린이날 축하 에어쇼 시범 비행 중 추락해 순국한 울산 출신 고 김도현 공공중령의 17주기 추모식이 어제 울산대공원 현충탑에서 거행됐습니다. 고 김중령은 지난 2006년 5월 5일 수원 공군 비행장에서 어린이날 축하 에어쇼 시범 비행 중 기체 고장으로 추락해 산화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관을 붙잡고 행사장에 있던 어린이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제 추모식에서는 우리나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추모 비행이 현충탑 상공에서 진행됐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자연주의 정원을 설계한 피트 아우돌프와 바트 후스가 봄꽃 축제를 앞두고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아우돌프 일행은 자연주의 정원의 식물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와 관리 기술 전수 등을 위해 울산을 찾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시민정원사와의 만남과 작가 인터뷰, 남부 지역 자생식물 자원조사 발굴 등을 실시합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3일 밤 극적으로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을 체결했습니다. 노사는 최종 교섭에서 임금 3.5% 인상과 퇴직금 적립률 상향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로 예고됐던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계획이 철회되면서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제 준공영제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지역 6개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3일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최종 교섭에서 결국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울산 시내버스 6개 노조 측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임금 7.4% 인상과 퇴직금 적립률 향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2% 인상과 식대 500원 인상 등을 제시하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수차례 교섭에 난항을 겪어오던 노사는 지난 3일 밤 12시간가량 이어진 협상 끝에 임금 3.5% 인상과 퇴직금 적립률 상향 등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현재 24% 수준인 퇴직금 적립률은 올해부터 퇴직연금 적립분을 100% 적립하고 미적립 퇴직연금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적립해 10년 내 70%를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의견이 좀 있었지만은 노사 간에 잘 협의해서 향후 적립에 대한 서로 믿음을 확인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사 합의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철회되면서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또 저희들 담보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사회적 합의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또 퇴직금이 적립할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파업을 풀게 된. 한편 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노사는 울산 지역 버스회사들의 퇴직금 충당률을 높이기 위해선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교통 엔지니어링 업체와 회계법인에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겨 이번 달 말 나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지역 30인 미만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올 연말로 계도 기간이 만료되는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며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계도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1,300여 곳을 대상으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71.4%가 추가 연장 근로제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며 올 연말 이 제도가 종료되면 인력난이 심화되고 생산성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울산상인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연장 근로제의 법제화와 유연근무제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개소한 울산 조선업 도약센터가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어제 조선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조선업 사내협력사 20곳과 7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HD 현대그룹의 취업 설명과 조선업 직무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현장 면접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모두 14명의 구직자가 어제 행사에서 현장 면접과 함께 채용 절차를 밟았으며 센터는 올해 안으로 조선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태화 종합시장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건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태화 종합시장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기부의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고
이 장관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화 종합시장의 적정 주차면 수는 220면으로 조사됐지만 현재 100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중구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울산 중구에 거주하지 않는 80명을 허위 주소를 기재해 당원으로 등록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현대자동차가 기소 7년 만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최희동 판사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전 사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선고하고 현대차 법인에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현대차 생산 공정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 지시를 받고 사실상 원청 직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다만 노사 합의를 통해 사내 하청 노동자 수천 명을 원청 직원으로 특별 채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어린이들이 직접 안전보안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 어벤져스 발대식이 어제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울산 어린이 안전 어벤져스가 적힌 수건을 높이 들어올립니다. 전국 최초 어린이 보안관으로 선정된 108명의 아이들입니다. 평소에 안전에 관한 관심이 많았는데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많아서 어린이들이 많이 위험할 것 같아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파손 등 길목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내 울산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안전이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있을 때부터 몸으로 습득을 하고 익혀와야 성인이 돼도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많은 걸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8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울산시에선 220명의 성인 안전보안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인 안전보안관들이 했던 활동들이 톡톡한 효과를 봤습니다. 파손된 보도블럭이 복원됐고 공원 내 펜스가 부러져 낙상 위험이 있었던 곳이 빠르게 개선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으로 구성된 어린이 안전보안관들 역시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안전문화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2년 동안 아이들은 안전지킴이가 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 릴레이 캠페인에 울산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SNS에 올리고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 청장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영화배우 류승수 씨를 다음 주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청장은 울산 시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중앙전통시장 내 돌아온 큰애기 야시장에 오는 26일 개장을 앞두고 최종 운영자 선정에 들어갑니다. 중구청은 돌아온 큰애기 야시장 개장에 앞서 판매대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오늘 오후 5시에 중앙전통시장에서 현장 품평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현장 품평회에서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14개 팀이 참여해 특색 있는 혼합 음식과 창작 요리, 후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평가 결과에 종합한 뒤 최종 10팀을 선발하고 전문가, 자문과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어제부터 오는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8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관광전은 다양한 관광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관광 전문 박람회로 40여 개 국가에서 300여 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합니다.
중구청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낮과 밤을 주제로 태화강 국가정원의 사진과 울산 큰애기 조형물 등을 활용해 사진 촬영 구역을 꾸몄으며 중구 대표 상징물인 울산 큰애기가 울산 대표 쇼미더 마스코트 무대 행사에 출연해 지역을 알릴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1분기 매출이 19조 4,429억 원, 영업이익은 3,75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7.3% 감소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사업은 3조 3,053억 원이라는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적자폭 확대로 영업 손실이 3,447억 원에 달했습니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영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열흘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새벽 시간 남구의 한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